AI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버블이 와도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종목들을 골라놔야죠. 추세가 살아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돼요. 가급적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지수 차지 덜 차지하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인기주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해야 하는 신호, 어떤 신호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차트에서도 이격이 많이 나면 5일선과 21선의 이격, 예를 들면 그걸 보다도 좀 월봉에서 보면 이격이 많이 나오면 양봉이 좀 큼직큼직하고 시끄럽고 네. 유튜브가 도배를 하고 뭐 그러면은 단기 이격이 좀 낮구나. 근데 이게 완전한 고점인지는 모르니까 좀 더 이제 팔더라도 소량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만 팔아보고 그 다음에 눌림 잘하는 거 요번에 조선주 조정 잘할 때 팍 빠지는데 사니까 갑작스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 거. 그리고 원전주도 오늘 막 확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게 올라올 때 올라오기 전에 사야지. 눌림목 나올 때 그렇죠. 사놓고 올라올 때 처장선은 그 매수 관점이에요. 처장선에서 쫄지 마시고. 근데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아요. 음봉타법이라고. 근데 종목들을 골라놔야죠. 추세가 살아있고 세력이 개입되고 이 추세가 그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돼요. 너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와야 추세가 정배열 나.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월봉상 이동평균선 정배열 난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 가급적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번에 지난번에 와도 연세 많은 분들 뭐라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연구해라. 그 다음에 ETF만 사라. ETF만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머리 쓰고 테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ETF만 못 벌어서 보라고 계좌 열어봐요. ETF만 산 사람들이 더 벌었을 테니까.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블 아니냐, AI 버블. 그러면서 17세기의 그 튤립 열기, 그 튤립 버블을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AI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버블이 와도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큰 추세를 보는 종목 3,000종을 보고 팔아라. 천종 3개 보고 팔아라. 3,000종? 그러니까, 최소한도 2개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외봉이잖아. 네. 2개도 안 봤잖아. 너무 서르지 마라. 2봉우리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제 단지 좀 시끄러워서 네. 이 지수 고점을 넘어갈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봉이라는 거는 그 일봉,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어떤 거를 좀 많이 참고하면 될까요? 월봉, 주봉 봐야죠. 3,000봉에서. 네. 3,000종은 월봉 봐야죠. 네. 월봉. 월봉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월봉을 봐야 되고요.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보면은 시세를 그렇게 내고도 옆으로 기다가 또 신고가 나잖아요. 네. 팔기에 줘야 안 줘, 주죠. 그러니까 그런 옆으로 길 때, 바로바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힘을 다한 거야. 그게 엔비디아도 보면 못 가고 옆으로 한참 기었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도 오래오래 기고 있죠. 그러면 지친 거지, 시세가. 그 가는 시세는 이번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가는 시대를 그거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야죠. 지금은 네. 하이닉스 좀 뭐라 그럴까 그 더블 ETF를 만들어 놔가지고 2배짜리. 네, 조금 좀 안 좋아 보여요. 네. 소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AI 버블은 과거의 튤립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AI 버블은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AI 버블 언젠간 고점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이 고점인지 더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필요 없고, 우선 이렇게 큰 테마가 고점을 치려면
세 개는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외봉백 하나의 봉오리도 못 봤는데 여기선 출혈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 다음에 시세랑 주가란 이 버블도 대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대중과 같이 동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바닥은 대중들이 동행하지 않아요. 프로들만 사요. 그러나 어느 정도 추세가 나와서 시고가 나오고 있으면 대중들이 합류해서 네. 같이 동행하는 구간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고점,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 이러한 징조로 보이는 신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장님이 전면에 나서는 거라고요? 네, 그것도 좀 아주 좋은 지표죠. 원래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회장님들이 꼭 나오시더라고. 근데 난 그런 걸 캡처를 많이 해놓고 근데 이번에 젠슨왕과 그 하이닉스 사장, 뭐 삼성전자 사장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ETF를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젠슨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샀나. 근데 원래 젠슨왕이 친하기는 원래는 하이닉스하고 친했어요. 하이닉스가 HBM 납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젠슨왕이 혹시 하이닉스를 많이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추론입니다. 근데 회장님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회장님들이 그 역사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기자가 취재하기도 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지표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계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지금 증시 오늘 뭐 좀 올라서 이제 한 8,500대에서 이제 9,000 돌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수요. 지수는 뭐 조정하면서 또 가겠죠. 지수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뭘 사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되니까요. 지수는 코스피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 좀 오늘 보니까 신한지주 같은 게 시고가 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금융 섹터에서 시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롭게 보면서 너무 특정 섹터에만 몰려있지 마라.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종합지수를 이끄는 거는 하나의 섹터에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끌고 갈 테니까 그리고 지수를 많이 차지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지수 덜 차지하지만 종목별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 인기가 막 절정인 주식들을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바닥권 종목주를 자꾸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초보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좋은 점, 앞으로의 목표치 이런 것들이 자꾸 들려주잖아요. 그건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CM성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앞으로 목표치 또 전망 이런 것들이 막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소리가 뭐예요? 꿈이 나오게 하잖아요. 꿈이 나오면 사람은 질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국 2차 전지에서 뭐였어요? 꿈이 나오니까 질러서 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 나오는 종목을 약간 좀 질르면 안 돼. 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기왕 갈 건데 신용 쓰자 그러죠. 그래서 뭐 신용 쓰는데 그런 거 쓰시면은 큰일 납니다. 주식시장은 강 사장이 와도 그걸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모르고 이쁜 여자 보고 계속 따라가면은 패가 망신하니까 주식 마찬가지야. 이쁜 차트 보고 따라가는 거나 좋은 소리 들은 거 따라가는 거나 다 그게 나중에 보면 패가 망신하고 하는 지름길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인기 있는 고점주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그 어떤 매매 습관을 개선하려면 복귀 차트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뭔 작전이요? 복귀 차트 작성. 복귀 차트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귀 차트가 내가 얼마나 웃기고
딴스를 했는지 복귀 차트가 다 보여주거든. 위에 사고 아래 팔고 위에 사고 아래 파는 것들이 요새는 그 증권사마다 그런 차트로 매매한 그 계좌 그대로 보여주니까 네. 이 복귀 차트는 네가 바닥에서 주식을 샀냐 고점에서 팔았냐 이걸 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빨간 게 이게 이 매수고 네. 파란 게 매도예요. 네. 요거는 현대건설 요 매수자리 빨간 거 계속 따라가죠, 그죠? 그렇죠. 이게 복귀 차트예요. 그런데 요즘엔 정말 공부하기가 좋아요. 요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지나가면서 다 나오잖아요. 연필로 쓰면 한눈에 안 보잖아. 일기장을 써놓으면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차트는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보면은 2004년에 내가 이거 없으면은 점심 굶으라고 했었거든. 하이닉스 없으면 점심 굶어라. 네. 그때부터 지금 요번에 팔았네, 이 친구. 1000%, 1200% 났네요. 그죠? 그게 장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사고, 지금 바닥 설 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복귀 차트가 정말 중요해요. 복귀 차트를 자꾸 공부함으로써 내가 시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얼마나 웃기고 있는지. 단기 매매한 것도 다 나와,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귀 차트를 여러분 매매를 그 HTS에서 꼭 보시면서 반성하고 또 잘한 건 박수 쳐주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전에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매매 일지를 작성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오히려 차트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눈에 그렇죠. 확 매매 일지 들어오겠네요. 쓰는 게 더 좋죠. 여기에는 이제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매매 일지를 쓰게 되면 내가 그때 먹었던 생각, 내가 들었던 내가 왜 이때 샀는지.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지, 그지?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뭐 고점과 저점 그런 것도 다 그 기록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 생각과 시간이 지나가서 큰 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매 일지를 보면 내가 큰 손의 생각을 잘 읽었나, 못 읽었나, 요건 생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조정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소외주의 기준 뭘 봐야 됩니까? 소외주의 기준이라고 하면 요번에 보면 이제 차트를 하나 볼까요? 네. 현대중국 같은 게 며칠 전에는 이렇게 개도 안 물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추세를 보면 월봉 추세를 보면 큰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무섭지만 그러니까 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어디서 사야 돼요? 음봉 떨어지고 밑에 깎아줄 때 이렇게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일봉으로 보면 험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주식을 연구할 때 얘가 살아있는 종목인가? 우상향하는 애야? 라는 기업 분석, 네. 추세 분석 이거 해줘. 기업 분석과 추세 분석 이런 것이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믿고 기업도 믿고 언제 사야 돼요? 기왕이면은 저는 이런 데 삽니다. 포럴 때.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죠. 최희준의 노래 있잖아요. 나는 곰이다. 그죠? 이제 버티면 돼요? 예. 미련하다 못났다. 그죠? 놀려도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을 사야. 네. 근데 이쁠 때 사면 어떻게 해요? 방금 보고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빨간 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큰 추세를 봤다면 큰 틀이 우상향이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공부가 중요해요. 큰 추세가 우상향이야. 직구석이 쓸만해. 그러면 조정할 때마다 사야 되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크게 보면 월봉 보면은 계속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언제 사야 돼? 들어올 때 사야죠. 들어올 때. 예. 예, 들어올 때 이럴 때가 좋은 때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이쁠 때 사죠, 자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뭐냐면 주가가 지고가 나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게 뭐냐면 집단하거든. 네. 그러면 전문가들도 더 많이 그 얘기만 하고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와가지고 막 하이닉스 돈 벌었다고 막 영상 찍고 그리고 요 어떤 놈이 찍었는데 그랬더라고 하이닉스 돈을 벌어갖고 와이프 됐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 간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주가가 올라가서 마누라 됐고 백화점 갈 정도면 좀
좀 거시기 하네. 그런 것도 지표야. 거기 그리고 팔기 전에 백화점 가지 말어. 팔고 백화점 가. 대개 보면 백화점 갔다 와서 후회하더라고. 그제 주가 올라가면 옛날에 막 술을 먹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네. 그 어떤 놈들은 막 강남 가서 술 먹었다고 막 그러고. 그럼 내가 그러죠. 팔고 가, 이놈들아. 맞아. 저 주가 올랐다고 한턱 주변 사람들 냈는데 그 다음날 주가 빠져서 양쪽으로 돈 잃었다고. 근데 이제 큰 종목들이야 좀 저랬지만 작은 중소형주들이 막 상추 그런 것들은 보면은 빠질 때 무섭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술 먹고 적잖하더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다음 주도주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보니까 원전이 새롭게 좀 출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예. 사실 원전하면 두산에너빌인데, 그지? 그렇죠. 아, 두산이 대장이죠. 예. 두산이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오늘은 많이 빠지네요. 근데 추세는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쁠 때 사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면 들어오죠. 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7% 급등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은 어때요 오늘? 오늘 얘는 또 세게 올라오고 있네. 근데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괜찮잖아요. 네. 한국전력이 요즘 많이 받았어요. 어제 오늘 세게 올라오네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없지만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은행주에서 신한지주 이거 의미 있어요. 오늘 신한지주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 좀 가지고요. 은행주에서 신고가가 났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들이 근데 웃기는 거 은행주는 보면 신용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네. 이거 신한지주도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 한 3만 원대부터 지금 이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로봇에서는 네임보 이런 것들도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쁜 것들을 꼭대기 사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조정받고 있는 것들 네, 추세는 이런 아주 잘 좋은데 급등 나오고 나면 막 이런 데서 막 신용 질러가지고 확 빠지면 어머나 그러고 손절하잖아요. 복귀 차트를 보면 진짜 내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는지 복귀 차트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네임보 노봇 같은 거 좋아 보이고 그동안 너무 잠자고 있던 종목 있어요. HMM. 오늘 내가 다 아프네. HMM. 근데 차트는 별로 안 이쁘죠? 그렇죠. 네. HMM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누가 뭐라도 현대중공업이 좋고 뭐 신한지주라든지 그런 것도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이런 것들 개인들이 이제 두산 못 사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주라도 좀 사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주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종목 많이 풀었는데 좀 자르세요. 좀 빼.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원칙은 많이 오른 것을 비싸게 이 차트 이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고 이쁜데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 괜찮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눌림목이라고 그러지. 눌림목. 가긴 가는데 가다가 눌림목 받은 것들. 예, 그것을 눌림목 조정한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지금 다들 불안해 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더 공격적으로 사도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요새 전부 떠들어대는 종목이 뭔지 보고 그걸 조심해야 돼. 그것만 피하자. 그건 피해. 왜 집단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 주식도 안 하는 애들이 요새 계속 얘기하는 거 있대. 직장에서 밥도 안 먹고. 아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주도주가 그렇게 만약에 부러지면 하락하면 다른 종목도 다 더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선도했던 게 금융주가 첩전에 선도했었고 조선주도 선도했었잖아요. 근데 추세가 망가지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은 뭐 10년 가는데 한국장 이제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가면 안 될까요? 좀 더 길게 생각해 주면 대신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반도체 같이 막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자. 그렇지. 조심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 네, 함께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한번 기준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정재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